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손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인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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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법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줌으로 쭉 영상 법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선은 오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항상 세 번째 목요일은 선언에 와서 법회를 보는 걸로
그러니까 멀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세 번째 목요일은 오셔서 일요일은 첫 번째 일요일, 그 다음 화요일은 두 번째 화요일, 이렇게 선언 오는 날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가 8월 15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목요일. 그래서 저희 선언은 공휴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공휴일이 세 번째 그건데 그 다음 주로 8월 22일 날 선언 오는 날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8월 22일 날 우리 선언에서 직접 만나서 법회를 합시다. 왜 선언에 이렇게 오는 것이 좋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서트나 경기장을 갑니다. 그죠? 집에서 그냥 에어컨 빵빵 트는 데서 시원하게 그 TV로 다 중계되는 거 봐도 좋지요. 그러나 TV 중계로 보는 거하고 직접 그 장소에 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가려고 난리죠. 막 그냥 막 완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기 있는 가수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선언에 와서 법회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꼭 생각을 하시고 선언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모습에 머물 수 없다. 페이지 146쪽이요. 자, 페이지 146쪽. 전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작용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뀌므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속 들어앉아 모습놀이를 하면서 시기 무혈에 하나씩 쓸리며 살아갑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래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내 생각만 해도 소망합니다. 네네, 거기까지요.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자,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군, 안, 이, 비설, 신, 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보는 육진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우리가 이렇게 생각거리들, 이것을 몽땅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 세상이다 하는 것이 몽땅 모습이죠. 내 감정이 일어난다, 내가 느낌이 어떻다 하는 것들이 몽땅 모습입니다. 모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습의 특징이 뭐냐? 모습의 특징이 뭐냐?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런 말을,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지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왜 머물 수 없냐? 모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해. 변한다. 그리고 또 변하니까 가짜다. 헛것이다.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인 거죠. 그것이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거꾸로 하기 때문에. 거꾸로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기 때문에.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은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괴로움에서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뀜으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가 정지했다가 조금 또 바뀌었다가 정지했다가 이렇게 되지 않고 모습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한다. 잠시도 머무는 바가 없다. 쉬지 않고 변한다. 찰나찰나에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다. 말을 하자면 우리의 몸뚱이도 내가 자라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뚱이를 가질 수가 없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도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부처님의 삼법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구나. 엄청난 얘기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명이죠. 무명입니다. 무지는 무엇을 낳고 번뇌를 낳아요. 번뇌의 원인은 무지다요.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아인 것을 모름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라. 그래서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거는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 그러면 뭐다? 번뇌의 원인은 무지다. 무지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지라. 그래서 근데요, 번뇌는 또 뭘 낳는다?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괴로워. 괴로우면 괴로움의 앞서식은 뭐지요? 번뇌예요. 그 번뇌의 앞서식은 뭐다? 무지라요. 무지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무지라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지? 무명이 뭐지? 이러면 굉장히 모호하다고 하나? 그런데 모습공식을 딱 가지고 바로 하면 정견이고 거꾸로 하면 뭐다? 무지죠.
무지입니다. 그래서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괴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이 뭐다?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나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여기 무지지요. 나라는 것이 모습이란 말이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내가 있다라고 하네. 근데 내가 있다가 어디에 갖다 붙어 있어요? 몸뚱이에 딱 갖다 붙어 있단 말이지. 지금 또 내가 일으키는 감정이나 느낌에 딱 갖다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다 이러면은 막 좋다가 내 것이 돼. 싫다 하면 싫다도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좋다 싫다를 놔버릴 수가 없네. 내 것이니까 꽉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좋다라는 생각이 드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싫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안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모른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무조건 다 무조건 내려놓기만 하라는 거죠. 내려놓기만 하라. 왜? 그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 괴로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법인을 할 때 제행이 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가 전부 괴로움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보면 뭐 이게 허무주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행,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모든 현상은 전부 변한다라는 뜻이죠.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모르면 전부 다 괴로움이 된다. 왜? 머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머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선을 한다고 합시다. 선을 하면, 자, 선이 뭐라고 했죠? 이지우 알 수 있을까? 하계정진 들어왔으니까. 무엇을 선이라고 하죠? 뭐 참선한다, 좌선한다. 우리 보림선은 보림선원이거든요. 무엇을 선이라고 하죠? 본성을 깨닫는 것.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을 때도 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걸어 다닐 때도 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누워 있을 때도, 행주, 머물러 있을 때도 항상 나의 본성 자리를 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런데 자, 이 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라고 했는데, 나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드러낼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거 우리 학예정전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가장 이런 건 어째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선이란 무엇인가? 진짜 선을 하려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다시 지유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가장 예, 말씀하세요. 응?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예, 내려놓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머물지 않는 거. 모든 것에서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네네.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선이 뭐냐? 선이 뭐냐?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참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참나를 드러내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머물지 않는 거다.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머물지를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 그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망상이지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가 아니죠. 화를 참아야지가 아니죠. 왜? 화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만 놔. 붙잡아서 내려만 놔.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냥 내려놔.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한다? 냅둬. 싫다라고 생각한다? 냅둬.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좋다라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싫다라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본성은 모습이 없어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가 같다? 거울과 같다, 허공 스크린과 같은 거지. 거기에 영상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물과 같아서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우리 이제 제가 중냄비 얘기 잘 하지요. 짜축이 펄떡펄떡 끓어. 막죽이 펄떡펄떡 끓었다가 사라지고 끓었다가 사라지고 끓었다가 사라지고 이래. 끓었다가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없어지고 났다가 없어지고. 이거는 하지만 죽이라는 그 재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펄떡 끓어오르는 죽도 본래 재료가 죽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각상보사님도 계시고 지원이도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남자 여자 늙음 젊음 또 여기 책상도 있고 뭐 선방에 이 선언에 그리고 영상으로 들어오신 여기 전부 도반님들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참 신기하거든요. 전철 타고 가만히 이렇게 가서 앞자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앞에 사람들이 다 달라. 생긴 게. 또 표정도 다 달라. 또 어떤 데는 내가 되게 컨디션이 좋고 아주 좋은 생각 에너지도 충만해 있으면 다 예뻐 보여. 근데 내가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에너지가 확 떨어져 있을 때는 다 미워 보여.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다? 우리의 본성자리는 나도, 너도, 개도, 소도 다 똑같은 죽이라. 똑같은 본성이 똑같아.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딱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인과 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거를 진짜 나라고 자꾸만 하네. 자꾸 나라고 하네. 진짜 나는 뭐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인 본성자리가 진짜 난데, 진짜 나인데,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한단 말이지. 이 몸뚱이는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가 한결같이 똑같은 본성자리의 작용이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난 작용이라. 이 작용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여기서 몸뚱이 가진 우리 전부 다 도반들 여기 계신 분들 없어지지 않을 분 있어요? 다 죽지요? 몸뚱이 다 죽지요? 그러죠? 이거는 뭐다? 100% 죽어요. 100%. 뭐 99%도 아니야. 100% 다 죽어요. 왜 그러냐? 모습은 반드시 생겼다면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럼 내 생각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내 느낌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지금 서연이가 지금 아기 둘을 키운다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힘도 들고 어떤 데 열도 많이 받고 그럴 거라 애 둘 키우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요새 저기 어디고 필리핀 그 돌봄 관리사들 들어왔죠. 하루에 8시간이면은 2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둘을 24시간을 보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겁니까? 24시간 곱하기 8시간 하면은 뭐야? 3 하면은 세배에 200만 원, 600만 원에다가 둘 키우면 1200만 원. 그것도 관리사는 뭐 안 해준다고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 애 관한 것만. 그러면 도대체 서연이는 한 달에 내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외부에서 벌어서 딱 눈에 딱 보여서 와야 그거지.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전업주부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서연이가 한 달에 최소 1,8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애다 보고 살린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내가 글로 갔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서연이가 이제 애 둘을 키우니까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힘보다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이쁘기도 하지만 열도 받고 또 몸도 괴롭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간도 너무 바쁘고요. 애기 키우는 거는 24시간 근무거든. 그런데 이제 서연이가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모습공식이라. 모습공식. 서연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애만 본다면 못 견딜 거라. 근데 애기들이 자꾸 커나가지요. 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변할 거란 말이지. 변하는 거, 최서연 변하는 거 알 수 있겠나? 변하는 거 알지? 변하는 거만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훨씬 덜 든다는 거예요. 왜? 기한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그냥 기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걸 해야 된다면 못 견디죠. 그러나 이제 보통 애기들이 한 7세 학교 가기 시작할 정도 되면 지 혼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연이가 이제 아기가 이제 지금 아직 돌 안 됐지. 그러니까 만 5년 정도만 한 5년 정도만 내가 수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가벼워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도리를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그래서 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내가 조금 몸이 괴로우면 괴로운 몸이 조금 힘든 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몸이 좀 힘들면 몸이 조금 힘을 조금 덜 쓸 수 있도록 주위에 요청도 하고 약도 먹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고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너무 짜증 부리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지혜가 솟아나지를 않죠. 지혜가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서연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다? 모습공식. 지금 모습공식만 충실히 잘 하면 서연이는 지금 뭐하고 실생활에서 딱 실습을 하고 있죠. 모습공식을. 그러면 애기들이 이제 한 5세 정도 될 때까지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도 되고 애도 크고 꽁묵 깔먹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의 관점에서 딱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참 중요한 굉장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지금 금방 우리들이 읽은 부분이 상당한 엑기스입니다. 요점이고 고통의 근원인 무지라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에요. 무지무명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고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투철하게 꿰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모습놀이를 하면서 시비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자,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원이 얘기할 수 있겠어? 무엇이 모습놀이고 무엇이 모습 굴리기인가?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모습놀이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지?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는데 새맑게 모습을 잘 굴리자는 좋은 소리 같아. 근데 모습놀이를 하면 이게 나쁜 소리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진짜인 줄 아는 게 모습이. 그거는 그러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러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모습이.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요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 굴리기는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는 거? 바로 하는 거. 모습 굴리기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부처님의 삼법인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고. 모습놀이는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모습은 진짜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모습놀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습놀이와 모습 불리기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내가 딱 알 수가 있어. 그 개념이 머리에 쏙 들어와.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머리에서 짜낼 필요도 없어. 바로 하면 모습 굴리기. 거꾸로 하면 모습놀이. 지우야, 알겠지? 그래서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요새 정제 문자에 나갔죠? 모습놀이 중에서, 모습놀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참 지금 보내는 이게 이 말 한마디에서 제가 추려서 딱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거 매일 문자 필사하면 진짜 좋습니다. 정지 문자를 매일 필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습놀이를 안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놀이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습놀이 중에서 어떤 모습놀이를 제일 먼저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뚱이 모습놀이 안 해야 된다. 몸뚱이 모습놀이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100% 몸뚱이 모습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된다? 업데이트가 안 돼. 공부가 진전이 안 돼. 몸뚱이 모습놀이에 너무 쩌들려 있어서. 그래서 모습 공식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몸뚱이입니다. 몸뚱자 다 같이 모습 공식에 넣어서 몸뚱이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하다. 몸뚱이는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예, 요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는 변하고, 몸뚱이는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고 하는데, 나는 맨날 거꾸로 해.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된 내가 있다. 대체 자체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몸뚱이는 변하는데, 쉬지 않고 변하는데 몸뚱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이제 뭐 아기 때였다가 노인이 됐다 이러면 이제 이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모르고 몸뚱이가 늘 같은 상태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지 않는다. 몸뚱이가 진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네. 몸뚱이는 반드시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는데 몸뚱이에 계속 머물러서 온갖 짓을 다 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사냐 하면은 몸뚱이를 기준으로 해. 몸뚱이가 잘 되는 것은 자꾸 더 잡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몸뚱이가 싫은 거, 몸뚱이 이꼴은 나니까 몸뚱이에 위배되는 거는 전부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뭐냐? 몸뚱이 내라. 몸뚱이 내. 그래서 얻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늘 시비분별에 시달려. 늘 시비분별이 있어. 이것이 뭐다?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이 제일 먼저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아라.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아야 그 가짜 중에서 진짜를 드러낼 수가 있다. 진짜 본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야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몸뚱이가 내다 하는 데서 공부를 하면 전부 다 어떻게 공부가 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워요. 공부를 자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래 몸뚱이가 가짜라서 진짜 공부를 누가 하느냐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공부를 누가 해요? 생멸이 없는 나의 본성짜리가 하거든. 진심짜리가 하거든. 근데 몸뚱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 몸뚱이는 쉼없이 변하고 반드시 없어지는데, 그러면 몸뚱이가 내다 하면 쉼없이 변하는 공부고, 몸뚱이 사라지면 내가 공부한 것도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발라야 된다? 공부하는데 첫걸음이 발라야 된다. 공부하는데 바른 정견. 여기서 보림선언에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윤곽을 제일 먼저 바로 세워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엉뚱한 짓 한다. 엉뚱한 짓 한다. 뭐 평생을 공부해도 안 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참선을 해도 누가 해요? 참선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선의 책임을 세우죠. 나는 참선한다 이러거든. 참선하는 자가 없어. 나의 본성자리는 불생불멸이라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참선은 하지만 안 하는 참선을 하거든. 안 하는 참선을 해야 진짜 공부거든. 안 하는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거든. 근데 몸뚱이가 맨날 나니까 어떻게 한다? 행위하는 주체가 늘 있는 거예요. 주체가 늘 있다. 공부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날 공부를 쌓는 공부를 하네. 쌓는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니보다 이만큼 공부 더 했다. 나는 이만큼 니보다 오래 했다. 나는 많이 했다. 이러면서 암환상이, 공부를 하면 암환상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공부했다라는 그걸로 암환상이 자꾸만 더 올라가네. 공부 안 한 사람보다 공부한 사람들 암환상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또 암환상이 하면서 공부를 하면 내려놓고 하면은 원만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더 날카로워지고 남을 더 배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는 잘못된 공부다. 어디서 잘못되느냐?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공부하는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 행위하는 주체가 있다. 행위하는 주체. 그러면 맨날 쌓는 공부를 한다. 진짜 공부는 안 하는 공부인데.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없는 공부. 이것이 안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를 해.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본성의 작용입니다. 나의 본성의 작용이다. 지원이의 몸뚱이가 지원이가 아니고, 진짜 지원이가 아니고, 진짜 지원이는 변하지 않는 지원이의 본성자리가 지원이라.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해. 근데 그 본성자리는 지원이 본성이나 장현도발님 본성이나 저기 초지 거사님 본성이나 일심의 본성이나 서연이 본성이나 서연이 애기들 본성이나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자, 유영숙 도반님 왜 똑같을까요?
저기 해지해갖고 해지해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자리가 있으니까 다 똑같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는 본성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째서 똑같냐 이 말입니다. 본성이 그게 어떻게 생겼길래 똑같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모습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습이 없어서. 이게 다 모습이 있죠.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허공과 같아서. 요만큼은 내 본성이다. 요만큼은 네 본성이다. 있을 수 없지요. 자,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우리가 선원에 지금 여기 방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때요? 텅 빈 공간에 건물이 서 있죠. 건물이 서 있어서 우리 여기 공간을 딱 쪼개놨죠. 그러니까 이거 선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선원에 있는 공간하고 저 밖에 있는 공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선원 안에 있는 이 허공하고 선원 밖에 있는 허공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원아 같나 달라나? 같은 거 확실하나? 좀 어렵지? 왜 어려울까요? 이런 건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건물을 싹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 건물 안에 있는 허공하고 건물 밖에 있는 허공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 이러한 건물에 내가 쏠려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수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모습이 없어서 똑같아. 내 본성이나 네 본성이나 개본성이나 소본성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 어려운 대목이냐?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가 다 이렇게 집 지는 거고 집 지은 거하고 똑같아. 뭐 저기 정원신 집, 저기 뭐 이력어사님 집, 또 여기 심화도반님 집을 딱딱 지어놓으면 그 요 집 안에 있는 공간하고 집 바깥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허공하고 집 바깥에 있는 허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나 집을 싹 다 뭉개봐. 집이 본래 있는 거 아니거든. 집이 본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싹 다 무너뜨리면 어때요? 허공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죠. 이렇게. 집을 쭉쭉 짓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점이 사람들이 그 기존 인식, 기본 인식 때문에 항상 이게 딱딱 이렇게 어떤 틀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 때문에 요 점이 법회 할 때는 이해가 됐다가 요 문지방 딱 나가면 전부 깍깍깍깍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의 본성은 모습이 없어서 허공과 같다. 내 본성이나 네 본성이나 허공과 같아서 똑같다. 이 생각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분별을 하는 거지. 맨날 분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자가 늘 있어. 주체가 있어.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공부하는 내가 있어. 항상 하는 내가 있어. 진짜로는 하는 내가 없거든요. 몸뚱이는 헛것이거든.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한 생각이, 뒤바뀐 한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뒤바뀐 한 생각이 허공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몸뚱이는 우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써야 되지요.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모습을 생하면 노병사가 있지요. 생하면 노병사, 우비고뇌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몸뚱이를 내다고 하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전부 다 뭐다? 다 내 것으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거는 하나의 모습에 대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에 막 휘둘려 눈으로 봐, 귀로 들어 이러면은 좋다 나쁘다 뭐 아까 저게 지원이가 서운하다 했나? 아쉽다가 서운하지. 아쉽다도 뭐다? 전부 다 감정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거 이제 망심이거든요. 망심이니까 경계,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쉽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그 아쉽다에서 파생되는 파생 상품들을 딱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아쉽다가 한없이 그 물을 막 고리에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고리를 막 만들어서 아쉽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아쉽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엉뚱하게 딱 가 있어. 자기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내 생각만 해도 허망합니다. 진짜 나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버려. 왜 사라지냐? 몸뚱이는 100% 사라지거든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그런지도 모르게 몸뚱이 사라지는 몸뚱이를 붙들고 내라고 해서 평생을 살아. 그래 죽어버려. 그러면 뭐야?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이럴 때 정말 원통하고 애석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도 써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써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는 자리에서 시간을 잘 굴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 번다 한 거, 정말 꼭 안 해도 되는 거, 그러죠? 꼭 안 해도 되는 생각, 행동,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 생각이나 그 감정들이 정말 쓸데없는 거를 한 7, 80% 이상은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거기에. 왜냐면 딱 눈으로 보거나 귀로 딱 들으면 육진 경계를 보면 그냥 내 자료가 그냥 컴퓨터에 딱 검색해서 딱 눌리면 자료 쫙 나오듯이 요새 AI 눌리면 저번에 강 변호사님 하셨다시피 고온 계속하면 자료가 이 AI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더만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하니 육진경계를 딱 보면은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보면은 이 자료가 정말 세세생생 모아놨던 자료가 계속 나오면서 그 속에 그냥 진흙탕이지, 늪이지, 늪. 그런데 그거를 딱 붙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딱
처음에는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붙잡아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만 공부를 꾸준히 하면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고 생활 속에서 정말 살아 펄떡이는 공부가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쓸 수 없는 공부 정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